시작할게요. 저게 오늘 제가 그 다음 주인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막 어제 오후에 막 그 강의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혼이 났어요. 이거 강의 안 만든다고. 그래서 오늘이 마침 10월 26일이잖아요.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11.6. 11.6과 11.6. 하얼빈인가? 예, 10월 26일 무슨 날이죠? 안중근이 이토부미를 저격한 날과 그 박정희를 살해한 날. 아, 예, 예.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 사살한 날도 10월 26일. 예. 또,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날도 10월 26일. 그렇죠. 1909년, 안중근, 1979년? 예, 또 히로부미 사살했고,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날, 예, 그래서 그 주제를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아니면 내란 수괴인가 이렇게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그 공유하고 나서 시작할게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정희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기는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이거 오른쪽에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나서 헌병들에게 묶여가는 모습입니다. 12.6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을 살해한 사건을 우리가 12.6 사건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생각하세요? 노래를 잘하는 심수봉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죠? 모델이죠. 신재순이라는 모델이 같이 있었는데, 예. 안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뭔가? 안전가옥이라는, 뭐지? 안전가옥.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안전가옥이라. 그러면 일반 가옥은 폭탄이 날아오면 다 죽는 거고, 안전가옥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옥인가? 어쨌든, 박정희 시대는 이런 안전가옥이 곳곳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비롯해서 한 100여 명이, 뭐라 그래요? 처홍사, 무슨사?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대로 한 번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아기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싶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면 2번 정도는 되는데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엉터리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자,
이 박정희 무덤입니다.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뭐,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대통령 하다가 죽었으니까, 이런, 곳에 묻혀 있는 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박정희가 했던 일이 뭔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무덤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조정원 쌤, 오늘 1등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박정희의 묘비에 있는 글자인데, 제가 이렇게 옮겨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박정희 묘비의 용비어천가. 네.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년 5.16 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5천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에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결의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 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3,700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 누가 썼어요? 읽기가 너무 어떠세요? 용비어천가지요, 용비어천가. 참. 정말 조선시대 네. 정말 용비어천가 정도의 모든 경어를 충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한글에 대한 모든 게 이 정도면.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 두신, 참, 이 글재주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누구냐? 다카키 마사오. 다른 이름도 있죠. 오카모토 미노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야, 참 대단하죠. 이 일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름도 바꾸고 성전에서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했으니까 참 말로만. 그래서 일본 교장이 이 교장이 박정희를 보고 일본인 사람보다도 더 일본인다운 다카키 마사오 생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4.19 혁명 정부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요. 헌법을 짓밟았으니까 이게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5.16 군사정변 학교 책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5.16 군사정변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쿠데타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 반란. 그렇죠. 옛날은 이 반란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역적이라 그랬죠. 역적은 어떻게 처형했어요? 옛날에는 능지처참. 예, 물론이죠. 삼족을 멸한다. 그렇죠. 예.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를,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성공한
전두환 노태우를 재판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은 처벌하지 못한다. 뭐 그랬던가 누가 그랬죠. 성공한 그래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예, 예. 예. 자, 혁명공약 참 이거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들었는 지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그때였어요. 예, 혁명공약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또 누가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혁명공약 하나씩 돌아가면서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외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대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예, 2. 다른 분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2번도 읽을게요. 예, 읽으세요.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이게 뭐예요? 위시한. 예, 위시한 사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예. 3. 읽으실 분이 없는 모양이다. 계속 하세요.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예, 4. 설망인가요? 설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점수한다? 예, 예. 5.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 본원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정주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글자가 없는데 육군중장 장도영이라는 이름으로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오군 선생님은 들었어요? 그때? 이 혁명공약 들으셨어요?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안 들으셨구나. 젊으셨어.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죠? 예. 네. 라디오 틀면은 텔레비전 물론 없었던 데고 라디오 틀면은 뭐 귀가 아프도록 계속 나왔더니까요. 자, 박정희가 했는 일 이런 거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누가 이거 국민교육헌장 이거 안 보고 외우실 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까지. 그런데 예. 오군 선생님은 확실히 젊었다는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서도 아마 고학년은 다 외우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혼났어요. 예, 네. 학교를 안 시켰어요. 예. 손바닥 맞기도 하고 그랬죠. 네. 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앞에 잠깐 봅시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납니까? 그냥 하고 엄마 뱃속에서 하고 울면서 태어나지. 이거 참 이런 인간을 만들겠다고 자기 기준에 박정희 기준에 맞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참 기막힌 짓을 했던 사람이죠. 자, 박정희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박정희 하면 생각나는 게 5.16 군사 반란, 또 국가보안법, 새마을운동. 예, 새마을운동, 예, 맞습니다. 또 유신헌법, 예. 또 이것 좋지. 한일 국교 정상화, 7.4 남북 공동성명, 노동탄압 아시죠?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근로기준법 안고 그 휘발유기 안고 분신 자살한 거, 이런 생각 나시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런 게 생각나는데, 이 박정희는 이런 극과 극, 아까 묘비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지금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으로 나라를 살린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 이랬어요. 이거, 이 말 자체가 위헌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는 군사 반란이라고 해놨는데 군사 반란을 따라 배우겠다. 그러면 헌법을 다시 짓밟아도 된다 이 말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박정희 배우겠다 했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를 정말 제대로 알면 한번 보세요. 뭐 10가지 다 제껴놓고 유신헌법 하나만 보면은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4, 5, 6, 7 7차 개헌을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10월 유신이라고 표현하는데 1972년 10월 17일 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헌법을 정지해버렸어요. 이거 지금 헌법을 정지하는 권한이 어디 누가 줄 거예요? 이거 임금 군주시대는 가능했지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요, 아까 내가 한번 좀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유신헌법. 제가 그 헌법 강의방에 한글 파일로 유신헌법을 올려놨는데,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신헌법 제1조 7차 개헌입니다. 전문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가서 독립적 3.1운동의 순간 독립정신과 4.19 이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개성하고 이래놨어요. 네. 좀 다르죠. 여기서 좀 다르고 역사적 사명을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이건 다 똑같아요. 예, 다 비슷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7차 개헌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볼까요?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뜻을 알까요? 맞아요.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정지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공화국은 국민을 주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유신헌법 1조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조금 미안했던지 유신헌법 2조에는 2항에는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해놓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래놨어요. 참 기가 차죠. 참 묘하게 여러분들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이 주권자를 얼마나 농락하고 유린했는가는 이 헌법 유린사, 헌법 순환사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뭐라 그래야 돼? 나쁜 놈들이다. 놈하면 옛날에는 대통령, 뭐라 그래요?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갔죠. 그런데,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기가 찬 대통령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예, 유신헌법은 이런 거고 그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는데 제8조 하는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10조하고 조금 비슷하긴 비슷한데, 예,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해놨어요. 보장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구조는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박정희도 포함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평등하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걸 헌법이라고 헌법의 뜻만 알았다면 이런 거 못하죠.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정당 이름이 뭐죠? 박정희가 만든, 예? 공화당? 공화당, 민주공화당이에요. 아, 민주공화당, 그죠? 민주공화당이에요. 이 민주주의에다가, 예, 민주주의에다 공화주의까지 붙여놨어요. 참, 정말 이거 참, 지나가던 속아옷을 이야기해요. 이 유신헌법이요, 이거 내용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게 정말 분노가 치솟아요. 이걸 나라의 주인에게 내놓은 거라는 것 자체가 기가 차죠. 이거 보면 제3장은 지금 9차 개헌 현행헌법에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3장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통일주체국민, 요즘도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은 헌법기관은 아니고 지금은 뭐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아직 살아 있어요. 보면 유신헌법의 특색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의 전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임명권, 법관 전부 임명권. 4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다. 예, 이거는 잘못 적었네.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을 간선을 하는데 보통 지금 현재 같으면 단임제죠. 단임 한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연임을 하거나 뭐 그거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는 이거는 여기 지금 4가지를 보면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군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권한. 이래놓고 아까 말했다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참, 이걸 보고서요. 박정희를 아까 그 묘비명에 그렇게 쓴 놈은 X새끼야, X새끼. 그죠?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주권자인 주인을, 이름이 주권자지, 집에 가정해 볼 것 같으면 머슴이에요. 이 공무원들은요, 공노비예요, 공노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박정희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도라고 있는데, 부칙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유예한다. 이래 나왔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냐 하면 대표자를 뽑아서 통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요즘 같으면 주민자치, 그 다음에 올라가면, 동장, 시의회, 도의회, 도지사, 국회, 이런 것들이 전부 간선의 대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도, 그러니까 저 아래 도지사나 시장, 시의회, 도의회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통일될 때까지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했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박정희 마음대로. 이런 우리가 박정희를 현 20대 대통령은 1700만 촛불 시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유실헌법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집에 가족들하고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박정희라는 놈이 했는 짓이다. 근데 여기서 아까 유신헌법의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하는 게 있었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있었는데 이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 기가 찹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까지 오직 박정희에게만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권한은 있을 수가 절대로 없는 조치. 이거 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긴급조치권. 자, 박정희의 언제냐 하면 1972년 10월 17일 날 발표된 유실헌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박정희의 긴급조치권 제가 그게 다운을 받아 헌법 강의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 박정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지는 그와 공조했던 사람들 같이 손발이 맞아서 그 사람들이죠. 박정희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게 긴급조치 1호 뭐라 했느냐면 1항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게 헌법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거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없어요. 밟아버리는 끝이니까. 자, 2항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 유실헌법이 옛날에 임금님도요. 그 신하들이 임금은 하늘이죠. 신이고. 그런데 그 임금 앞에서 또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랬죠?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청원을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 법 건드리면 죽는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거요, 아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게 무슨 법이요? 국가보안법 7조. 국가보안법이 7조가 있는데도 이거 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걸 입에 담거나 주장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빨갱이가 됐죠. 여러분들 빨갱이 원조,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원조 누구예요? 박정희죠. 박정희는 자기 형님이 구원해가지고 빨갱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선엽이가 부탁해가 미군의 장교에게 부탁해가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급 조치를 한 번 하고 또 2번, 3번, 4번, 5, 6, 7, 8, 9번째 긴급조치 제9호 한번 볼게요. 긴급조치 제9호 1항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자를 통하여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꼼짝 말합니다. 마치 그 국가보안법 7조가 입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런 것처럼 긴급조치 9호는 이건 뭐라고 꼼짝 못해. 여러분들 지금 그때 살았던 사람들, 박정희 씨 때 살았던 사람은 이 뒷꼭지가 땡겨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서로. 내가 말 조금 잘못해가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신고해버리면 그 사람 빨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물고문,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죽이거나 또는, 무기징역을 받고 병실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걸 똑똑히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면은 있을 수가 없는데 헌법을 멀쩡하게 놔두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제 제가 썼던 글인데, 여기 보면은, 박정희는 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 동안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지냈고, 5.16 군사반란, 국가보안법, 유신헌법, 한일국교정상화, 7.4 남북공동성명 이런 걸 통해서 그 위에 군립해서 군주라는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군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긴급조치를 통해서 긴급조치 1호에 아까 읽었던 대로 그렇죠. 4호는 200여 명을 검거했고 총 1024명을 수사했는데 그중에서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창국을 기소해서 180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이철, 김지하 등을 사형 선고를 내렸고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 피고인 가족 1인에게 방청권 허용,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이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에 140명의 형량의 합이 1650년이다. 현급 조치로 인해서 형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을 살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예, 박정희의 실체입니다. 이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이렇게 쓰쓰리 시퍼렇게 해서 국민을 입을 열지 못하도록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입니다. 아시죠? 김지하의 오적. 오적이 누구죠? 장성, 국회의원, 재벌, 고급 공무원, 장차관을 오적이라 그랬죠. 이 오적을 시를 썼다가 아까 보신 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뒤에 용서를 구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김지하는 뒤에 변절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참 이 김지하의 오적 읽으면서 주먹을 쥐고 분노를 떨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죽고 남은 것은 변절자 이런 게 남았죠. 얼마 전에 죽었죠. 박정희 묘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 헌법 유린했다면 요즘 옛날 말로 하면 역적인데 역적이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립묘지에 묻혀서 대통령을 하거나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와서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참배하고 이렇죠. 이거 보세요. 그 앞에도 다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이재명도 와서 박정희 무덤에 이렇게 또 지난 대통령이었던 19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도 현재 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이도 참배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10월 유신에 의해서 마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조경환이라는 사람은 그 임시정부 마지막 비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죽거든 7.18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조창모원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국립묘지에는 현재 대전과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에 63명의 7.18가 묻혀 있습니다. 7.18가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요? 기가 차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희는 어떻게 자기 생명이 끝이 나느냐 하면은 18년 동안이었어요.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니까 18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군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김재규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터지느냐면 우리가 부마항쟁이라 그랬죠. 며칠 전인데 열흘 전인가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 지금은 창원이 행정구역 이름이 창원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때 바로 마산에서 마산 여상이라는 학교에 사회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유신헌법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와 실정을 똑바로 보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산역에서 수없이 다니고 했는데 마산역과 경남대학이라는 대학교와 지금 공설운동장 그 길까지 어시장을 거쳐서 최루탄이 하루도 거치는 날이 없이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나다녀야 했던 그 길입니다. 박정희가 이거 보면 미치죠. 그런 철벽 같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유신헌법을 두고 그것도 못 알아서 그런 철토방어를 해뒀는데도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정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뒤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웅 만들기에 나서는 거죠. 박정희는 지금도 영웅이에요. 누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드는가? 박정희를 누가 영웅으로 만드느냐? 이 사람 이름 뭐죠? 정진석.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친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비행기 혼납하는 기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죠. 오타니 마사오. 일본에서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서 바치고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공출해서 혁혁항공을 세우고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는 시국강연회와 국방사상 보급에 앞장섰던 사람. 정인각인데 일본 이름은 오타니 마사오입니다. 이 사람의 손자가 정진석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가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이런 새끼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당의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지가 입에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후예들이 다 이런 거죠. 다카키 마사오의 딸, 이거 감옥에 있는 놈, 이 사람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 세력들, 이 박정희를 이렇게 지금 대학에 있는 인간들 치고 한번 보세요. 대학 교수라는 놈도 그렇지만은 이 조선일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덴노 행카이 맞자이, 덴노 헤이카 반자이. 다른 말로 하면 천황표하 만세. 요 보세요. 요게 조선일보가 썼던 신문이거든요. 요 왼쪽 저 보라색 있는 이 신문이. 그 다음에 조선이 침공, 북이 침공했을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 불렀던 사람입니다.
밑에 있죠, 신문. 이 신문이 이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이 집권했을 때 뭐라 했어요? 아, 전두환 각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이게 뭐라고, 이런 조선일보 신문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하고 이런 게 민족주의 논쟁이 있었죠. 네. 이런 권은유착. 또 한번 보세요. 이 조선일보의 사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의보도,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 이런 사시가 이렇습니다. 이런 신문을 만들겠다 합니다. 이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러고 나서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이 조선일보 그런 게 아니고 동아일보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동아일보 오보 사건,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동아일보 오보 사건 하는 것은 꼭 한번 메모를 해 두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분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분단뿐만 아니고 6.25 전쟁, 동족 전쟁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신탁 통치를 거꾸로 말해가지고, 예, 반탁과 찬탁 간에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거죠. 중앙일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은유착, 재벌이 만든 신문이죠. 정경유착, 이런 거고. 여기다가 뭐가 가미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잘 알죠? 만화를 이 한겨레 신문이가 만화를 너무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유해식품을 파는데 절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개화장사라는 거. 별걸 다 파네 하는 사람이 뭐냐면 신도 교회 팝니다.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교회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죠. 이거 뉴라이트 하는 세력들, 이 뉴라이트 조직 인맥인데 이 사람들 혹시나 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거나 또 만난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했어요. 대통령을 위한 조창 기도회. 이 성서에 보면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의미 없다. 이런 성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정희를 하나님께서 내준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키워준 인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박정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네, 박정희뿐만 아니고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지금도 그 교도소 지하에 있던 자리에 시민들이 죽은 유골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학살자, 살인자를 위해서 조창 기도회를 한 종교주의. 예? 이런 종교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좀 답답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런 나라를, 우리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겪을 거 겪었고, 알만한 건 아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손자들, 얘들을 어쩔 거야? 박정희는 아직도 아까 보셨죠? 정진석이가 하는 미치광이 하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그대로 지금도 친일 잔재 청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됐죠. 지금도 솔직히. 정진석 같은 놈이 있잖아요. 친일 인명사전에. 지금도 박정희는 살아 있습니다. 유신헌법도 살아 있고요. 국가보안법도 시퍼렇게 살아서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그렇게 해도 국가보안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위헌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늘에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계속 비행기 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북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지금 뭐 방사포인가 그것도 쏘고 지금 사실상 전쟁에 버금가는 사실이 우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가 잘못 넘어오면 여러분들 6.25 전쟁도 그렇게 터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치빈이 북치빈이 하지만 그 당시에 뭐 남에서 북으로 가기도 하고 북에서 남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총을 뭐 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당타당 하다가 야 이놈들 남침이다, 야 이놈들 북침이다 이렇게 붙은 거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군기와 한국군의 비행기가 떠서 사격 훈련하는데 방향만 조금만 틀리면 평양으로 원산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도 쓰겠다 이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미국 놈들 윤석열이 같은 놈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극과 극의 대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뭐야?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 선서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라 그랬지. 한미연합을 훈련을 통해서 김정은을 없애라, 무력 통일하자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주권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어갔습니까? 아까 1909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일본 놈을 폭탄을 던져서 죽게 하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2번, 3번 죽어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분들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어기는 놈은 정말 철저하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이 11분이세요. 11분이 일당 100이 되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주권자로서의 행세를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분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 강의를 듣겠다고 오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질문 토론합시다. 질문 받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하시는 말씀 있는 분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유신헌법을 지금 이제 올려주신 거 지금 봤는데요. 예. 한번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지금 이제 헌법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꼭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네. 가족들끼리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긴급조치 그것도 네. 꼭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게 도대체 그게 법률, 우리가 조례법, 행정명령, 그 위에, 법이고 헌법인데,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 위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없애자 하니까 못 없애는 거. 지금 20대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국가보안법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7조라도 없애자. 이적찬양 고무죄. 김일성이 잘생겼다. 그러면 빨갱이를 만들 수도 있는 그 헌법 7조라도 없애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부, 헌법 교육,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비영 쌤. 서건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네, 반가워요. 오늘 다들 단골로. 건강하시네. 예. 예. 서건자 선생님 강의를 참 잘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좀 많이 하시고 다니시고. 이미영 선생님도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신 줄 알고 있고, 옥분 선생님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 저 사람 참 마당발로서 옥분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 상해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상해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꼭 한번 가서 여러분들 사시는 모습도 한번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그러게요. 예. 한번 빨리 날을 잡아서. 지난 기부터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이번 기회에는 또 코로나가 또 변종이 또 생겨가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질문을 할 게 없는가 봅니다. 할 건 없고, 오늘 이제, 처음부터는 못 들었지만, 막 한참 8, 9살, 10살 때 그냥 복도에서 무조건 막 외우라 그래가지고,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못 외우면 막 벌 쓰고 그랬어요. 맞아요. 복도로 쫓겨나고. 공부 시작할 때 먼저 이제 선사하듯이 읽고 시작하고 했던 생각이 나서,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온 국민을 또, 뒤흔들어 놨던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태어난 또 저희 그 시절의 어린아이들처럼 또 지금 맹목으로 이걸 또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헌법 읽기 수업은 매우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거 이야기하면 혁명공약이라든지
국민교육원장 이거 이야기하면 자기 나이가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콕 집으셨네요. 아. 아니 저는 학교 때 고등학교 교실에도 이걸 붙여놨었어요. 앞에 흑판 옆에 오른쪽에 학생들 앉아있는 쪽에서 오른쪽에 그렇죠. 문 딱 열면 네. 국민교육원장 딱 붙어 있었죠. 그죠? 네, 중고등학교 때 서 아시죠? 맞습니다. 맞죠? 예. 인정합니다. 그 나이. 예. 그랬어요. 네.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참, 그걸 암기를 시켰던. 그 당시에는 모든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국민교육원장이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 교과서에 네. 맞아. 와, 네. 조정은 쌤도 네, 연세가 그 나이죠. 들통이라서. 그걸 외웠던 나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교과서 앞에 다 있었죠. 첫 장에 네, 딱 모든 열면 그렇게 교과서에 다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그냥 노래하듯이 자다가도 외웠죠, 뭐. 그때 왜 교련 중에서 여학생들도 교련 훈련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저희. 했어요. 오픈쌤 교련 훈련 안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아, 역시 저는 안 정구나. 받았어요, 선생님. 메롱. 교련 훈련, 그때 교련 대회를 했잖아요. 이 붕대 감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예. 제식 훈련 같은 거 하고. 남학생은 예. 집촉 훈련, 집총 훈련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도 이제 여고였는데, 예. 그 교련 가방 이렇게 매면 그 안에 그 몇 가지 용품들이 있었어요. 붕대부터 이런 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사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훈련을 했었고, 그 시절에 뭐 떼역볕에 앉아서도 막 했었거든요. 예. 그럴 맞아요. 때 지금 가수 개똥벌레 부른 그 신영원이 같은 기수인데 그 친구가 노래를 불러줘서 위안받고 막 이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그거, 아유. 그런 담당 선생님이 아예 따로 있었죠. 네. 아, 예, 교련 교사 아주, 예. 예. 재미없는 이야기 마칩시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송순호 의원이 그 경남에서 왜 헌법 읽기 장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박안수 도지사가 이거 폐지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저는 답답해서 지금 여기 인터넷 언론사 기자 노릇을 하거든요. 여기 세종시와 시의회 교육청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시의회에 가서 그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헌법 읽기 좀 하자 그래도. 그러니까 답답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헌법 읽기 지원 조례를 제안해서 통과시켰던 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시도에서 헌법 읽기 지원 조례가 어렵지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쌤 재미없는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픈 선생님 반가웠어요. 네, 저희 언제 봐요? 그러게. 심해요. 저번에 예, 못 뵈서 시흥에서. 예. 예. 못 뵀습니다 그때. 네. 이미영 쌤 얼굴 안 보이셔. 그러니까요. 왜 안 보일까? 애쓰셨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예. 이미연 쌤 얼굴을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주시네. 그러게요. 영상으로 아마 얼굴 해야 되는데.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